제87회 한나라와 흉노. 역사 속 오랑캐는 이전 왕조의 패망 세력들로 현재 제왕위성인 중앙을 차지한 왕조가 이전의 패망 세력들을 불렀던 또는 조작했던 이름이 오랑캐입니다. 오랑캐는 결코 우리 역사의 밖이 아닌 우리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우리의 역사입니다. 오랑캐의 호땅은 어디인가? 자, 그러면 역사 속 오랑캐가 있었다고 하는 호땅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조선시대 정묘 병자호란을 일으킨 주인공들은 누구였을까요? 그것을 찾아봅시다. 의외의 결과가 도출됩니다. 전나라의 제후국 중 우순의 후손에게 봉지로 준 진나라를 인용합니다. 호공마는 우순의 자손이다. 은혜주왕을 토벌한 주무왕이 순의 후손 중 규만이라는 사람을 찾아 진에 봉하고 순의 제사를 받들도록 했다. 이 규만이라는 사람이 호공이다. 호공이 죽고 그의 아들 신공 서우가 섰다. 신공이 죽고 그의 동생 상공 고양이 뒤를 이었다. 상공이 죽자 신공의 아들 돌이 뒤를 이었다. 이가 효공이다. 효공이 죽고 그의 아들 신공 어융이 섰다. 신공은 주나라 려왕과 같은 시기에 제위에 있었다. 신공이 죽고 그의 아들 유공 영이 뒤를 이었다. 호공이란 이곳이 바로 조선의 정묘 병자호란의 기반 지역이었다는 얘기로 호공만이 있었던 곳이 바로 오랑캐 호 지역입니다. 제가 역사를 밝히는 힌트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기에 등장하는 호공, 신공, 상공, 효공, 신공, 유공의 호신, 상효, 신유는 동일한 또는 아주 유사한 위치의 지명이라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랑캐 호땅인 제후국 진나라가 있었던 곳은 제왕의 성이 있었던 북경 대도의 관중의 일부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사기세가를 참조 바랍니다. 흉노의 등장과 정체. 흉노가 탄생하는 시기는 진나라와 한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시점으로 이 두 나라의 특징이 하상주 나라의 2000년 동안 유구하게 이어져 내려왔던 제후국의 시스템을 철폐하고 9년제를 실시함으로써 기존 제후국의 후손들이 자리 잡을 곳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들 제후국들이 진나라와 한나라에게 대항하기 위해 연합체로 뭉친 것이 바로 흉노였습니다. 두만 선원은 흉노의 손으로서 역사에 처음 등장한 사람이다. 진나라의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고 몽염의 북방소비를 맡겨 흉노에 대비하게 하였다. 이후 진시황이 죽고 몽염도 권력 다툼의 와중에서 죽게 되자 흉노의 지도자 두만선원은 오르도스 지역을 회복하고 다시 이 일대를 누비게 된다. 흉노의 두만선원은 오르도스 일대를 장악하고 이곳을 기반으로 한나라에 도전하는데 이곳 오르도스는 인류의 문명이 탄생한 곳이라고 합니다. 흉노가 있었던 곳이 인류 문화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흉노가 있었던 오르도스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코탄에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인용하면 코탄은 동쪽과 동북쪽 사이에 있는 지방으로 그 길이는 여드레 거리에 이른다. 같은 페이지 주에 코탄 화전, 중국 고대 사서에는 우전으로 표기되었다. 이 이름은 원래 산스크리트어의 구스타나에서 나온 것이며 대당서역계의 구살단나가 바로 그 음을 나타낸 것이다. 원사에는 알단 혹은 알탄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흉노가 있었던 오르도스가 오르토 알토로 이곳 오르도스가 신시계천의 부대였던 샤카의 땅 스키타이의 박터인 것입니다. 흉노가 있었던 오르도스라는 이름은 신시계천의 부도 알토, 아르토와 같은 말이었던 것입니다. 오르도스 알토의 화전이란 화주에 있는 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화주의 지명을 살펴보면 함경도 영흥의 군명을 박평, 쌍성, 화주, 당문, 장령, 화령, 역양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이 화주로 영흥의 군명 박평과 평안도 박천의 군명 박주는 동일한 제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한자 박은 박터인 부도 밝음을 단지 한자 박으로 음체했던 것입니다.
영흥은 우순의 고향으로 관중의 백주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곳 관중은 한나라의 궁궐들이 있었던 곳이며 또한 제후국 후손들의 연합인 흉노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흉노와 황제국 한나라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있었으니 이들은 피령코 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흉노와 한나라의 전쟁. 기원전 202년 한고조 유방은 진나라 붕괴 이후 혼란스럽던 중국을 통일하였다. 고조는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 측근인 한왕신을 북방에 배치하고 흉노토벌을 명한다. 하지만 한왕신은 흉노토벌이 어렵다 생각하여 화평을 시도했고 이후 고조가 이를 책망하자 흉노로 투항해 버렸다. 한왕신이 투항하자 묵돌은 그의 인도를 받아 대의 땅을 공격해 들어갔고 현재의 산서성 동쪽의 평성에 이르렀다. 한고조는 몇 차례 한왕신과 흉노의 군들을 무찌르고 평성까지 북상했으나 이는 묵돌의 유인책이었다. 묵돌은 한나라 군대를 백등산에서 7일간 포위하였다. 이후 한고조는 묵돌의 연지에게 선물을 줘 포위를 풀고 북경으로 도망쳤다. 이후 고조는 유경을 보내 다음의 사용을 약속하였다. 한 황실의 여인을 선우의 연지로 바친다. 매년 하는 흉노에게 소음, 비단, 술, 쌀 등을 바친다. 황제와 선우와의 사이에 형제의 맹약을 맺어 화친한다. 자, 상기에 등장하는 지명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 지역이 중국입니다. 한왕신, 한왕이란 한 지역의 제후로 이곳이 청주라고 했습니다. 대 지역은 서경의 평양으로 그래서 평성이 등장했던 곳입니다. 백등산, 백두산인 금강산입니다. 북경, 한나라의 도성이 있었던 한양 장안의 관중입니다. 자, 상기에서 한나라 왕실은 흉노와의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한 황실의 여인을 선우의 연지로 바친다. 매년 하는 흉노에게 솜, 비단, 술, 쌀 등을 바친다. 황제와 선우와의 사이에 형제의 맹약을 맺어 화친한다는 협약을 흉노와 했던 것입니다. 자,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 지역이 흉노의 영역권이 된 것입니다. 유방의 제후. 천나라를 통일했지만 흉노와의 전쟁에서 패배해 관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고조 유방은 흉노와의 전쟁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며 승하하셨습니다. 기원전 209년 진승과 오광의 난도로 천하가 어지러울 때 의연한 의기로 고향인 위나라 전주 폐원을 기반으로 봉기했던 유방이 천나라를 통일한 황제가 되어 기원전 195년 4월 갑진일에 장락궁에서 승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2000년 후 그곳 조선의 궁실에서 잔치가 열렸으니 정조대왕의 문지 홍제전서의 시 몇 수를 인용해 보면 진찬하는 날의 읍절이여 잔치에 참여한 여러 신하에게 보여서 만년 축복의 정성을 붙이는 바이다. 해마다 오늘같이 즐겁기만을 원하노니 장락당 안에는 술이 몇 순배나 돌았는고. 땅은 비등하고는 요 임금이 화땅에 구경을 나갔을 때 화땅의 봉인이 수부 다남자 세 가지로 요 임금을 축복했던 데서 온 말이다. 진차는 왕, 왕비, 왕대비의 생신에 왕실에서 베푸는 잔치입니다. 아마 해경궁이 육순이 되셔서 세자빈 시절에 머물렀던 장락궁에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옛 한고조 유방의 장락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고조 유방의 장락궁과 정조대왕의 모친이신 해경궁 홍씨의 장락전은 같은 건물로 이것이 살아있는 역사의 대서사시입니다.